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하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3도로 출발해 출근길 선선하고 쾌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1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지만 지난주에 비하면 찜통더위가 느껴지진 않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고요.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원주 예술제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중증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강원도에는 한 대밖에 없는 닥터 헬기, 그 필요성과 성과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9월 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 235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 등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내년 생산 목표율은 유기성 폐자원의 50%입니다. 강원도에는 홍천군을 비롯해 강릉시와 원주시 등 5개 시군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6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홍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제도 시행까지 넉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타당성 조사에 나서거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 내는 과징금은 2026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이 각각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0곳 선정 발표 중 3곳으로 강원도가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 지역 쇠퇴 등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예산 지원에 제외된 소규모 노후 주거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 지원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곳곳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주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도심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원주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원주시의회 연구단체인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연구 용역 진행 상황 중간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네, 연구회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연구 과제 중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차 구획을 설정한 후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주차 권한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2001년 서울시가 처음 실시한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은 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사실상의 개인 주차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들이 내는 주차 요금은 주차장 특별 회계로 편입돼 공영 주차장 확충과 주차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쓰이게 되는 순기능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에서는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과 주차구역 배정에 대한 공정성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용역을 통해 시책화에 나서더라도 실제 시행을 담당해야 할 시가 도입 여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용대 시의원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여부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도입 의견이 더 많았고 추후 표본을 늘려 제시된 주민 입장을 최종 보고에 때 담을 방침이라며 연구의 활동 중 이 제도 도입은 하나의 의제인 만큼 현재로서는 섣불리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원주의 주차난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원주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지역 내에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있어서 이들의 추석 명절이 막막한 상황이라고요. 네, 민족 대축제인 추석이 코앞이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원주 지역 내 근로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원주 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 2022년 당시 관공서에서 발주한 하도급 공사에 참여했으나 2년 넘도록 원청업체에게 공사 대금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공사 전 공사비를 받았음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사는 대출까지 받아 추석을 앞두고 직원 10여 명의 직원 월급과 수당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모 씨 역시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투입했음에도 7개월이 지나도록 장비대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이나 차례상 등 들어갈 돈은 많은데 막막하다면서 현장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에 지쳐간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203명, 임금 체불액은 99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91억 800만 원과 비교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전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와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그 밖에 추석 전까지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유흥자도 지원합니다. 한인권 원주지청장은 추석 명절에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영월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월군 의회가 한반도면 쌍용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영월군 의회가 한반도면 쌍용리 인근에 들어서려는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 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충북 제천시 송악면 장곡리에 설치 계획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영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설치를 규탄하며 결사 반대는 물론 국민과 연대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면 쌍용리 등 2천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쌍용 정수장과 50m 거리에 불과한 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행업체의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도 쌍용 취수장과 제천 장국 취수장으로부터 1.3km 거리에 계획 중인 시설 설치를 불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회는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설치가 계속 추진된다면 영월 군민은 물론 충북 제천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와도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중원 영월군의회 의장은 의료 폐기물은 수집 및 운반, 보관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소각 과정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화합물 중 가장 독성이 크고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영월군민 2천여 명의 생명수인 정수시설과 불과 50m 거리에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노후 교량 안전점검과 보수에 나섰다고요? 네, 평창군이 주민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제3종 시설물 교량 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제3종 시설물 교량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군은 올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1개소를 확인한 데 이어 하반기에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1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군은 지난 상반기 동안 2억 원을 투자해 그린교 및 바이오교에 대한 보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지정된 횡계교에 2억 원을 투입해 보수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대표 종합예술제인 제60회 원주예술제가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예술제 무대를 함께 꾸밀 시민 모집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예술제가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 올해 축제는 어떤 점에 특히 신경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축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는 9월 21일 제60회 원주예술제가 시작됩니다. 원주예술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주최하는 축제인데요. 원주예술총회 9개 협회가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준비합니다. 사진과 문학, 미술, 가요, 무용, 연극을 비롯한 9개 협회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완성한 창작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네, 올해로 60회를 맞은 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은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예술이 일상이 되고 삶이 무대가 되는 원주입니다. 또 올해는 축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공연 위주로 진행됐던 축제가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됩니다. 9월 21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사진작가협회는 무료 사진 촬영을 준비해서 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사진을 남겨줄 예정이고요. 문인협회에서는 작가와의 만남과 출간책 무료 증정, 미술협회는 우리 동네와 우리 가족 그림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원주예술총회 미술협회 한미영 사무국장에게 미술협회가 준비 중인 체험 프로그램 내용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리기가 이제 체험활동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또는 마을, 거리, 건물, 이제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핸드폰이든 카메라든 그 방법으로 일단은 소재를 찾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리기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네, 서로 모델이 돼주고 서로 그려주고, 아니면 이제 핸드폰 속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그려도 되고, 이제 함께 그려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그 가족 앨범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이제 이거는 손으로 만든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과는 또 다른 느낌의 체험이기 때문에 가족과도 더 가까워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좀 더 친근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 리스타트의 의미를 담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가 이어지는 거네요. 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축제에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그 어떤 축제보다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새롭게 시도되는 게 많은 만큼 이번 개막식의 주제는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입니다. 9월 21일 아티스트 위드 콘서트에서는 45명의 단원이 오케스트라를 선보이고요. 전통 관현악단의 공연과 무용단, 초청 가수 공연 등 여러 부문의 다채로운 공연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개막식 무대에 함께 참여할 원주 시민음악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 개막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원주 시민음악가를 9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댄싱 공연 주차장 돔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막식 공연에서 멜로디 연주가 가능한 악기를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번 무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악기 연주 수준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음악을 사랑하고 함께 무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원주예청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원주예술인총연합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막 축제를 비롯해서 축제 진행 계획에 관해 원주예술인총연합회 최수남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시 반에는 원주예술제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거행한 후 원주예청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개막 축하 공연으로 아티스트 위드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이번 원주예술제 개막 축하 공연에는 45인조 아파소나타 윈드 오케스트라와 전통 관현악단 아울 공연과 가곡협연 및 연희단, 무용단, 초청 가수 등 전문 예술인들이 하나 되어 종합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막 축하 공연에는 원주 시민 음악가와 함께하는 협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대에서는 아파소나타 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객석에는 원주 시민 음악가들을 모셔서 협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만을 위한 예술제가 아니라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축제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부문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강연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9월 21일 토요일 2시 반부터는 원주 국악 페스티벌과 원주 무용제, 10월 2일 수요일 중앙청소년 문화예제 공연장에서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이고요. 공연 일정이 끝나면 10월 중순까지 전시와 강연이 이어지는데요. 치앙예술관 전시실과 원주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됩니다. 원주 전국 사진 공모전의 전시회와 원주 미술협회 회원전, 또 원주 문인 시화전 등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결과물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은 다채롭게 준비된 원주 예술제의 축제 즐기면서 풍요롭게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9월 21일 원주 예술제 개막을 앞두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시민 음악가들과 함께 개막식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전공의 사태 등 의료 대란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 불리는 닥터 헬기는 지금도 쉴 새 없이 최중증 응급 환자를 최단 시간에 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닥터 헬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 닥터 헬기 도입을 주장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응급의학과 이강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닥터 헬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닥터 헬기는 그 응급학 전문의와 의료진이 헬기에 탑승해서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부터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20, 30분 이내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전문 처치를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즉 닥터 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건 2011년 9월부터 도입된 이후에 현재 전국에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8대 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닥터 헬기 도입을 우리나라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교수님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 닥터 헬기의 필요성이 좀 절실하다고 느끼셨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땅이 넓고 또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타 지역보다 그 의료 취약지가 많죠. 그쵸. 그래서 의료 취약지에서 큰 교통사고나 중증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면은
그 골든타임을 넘기고 구급차로 이제 이송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망하거나 이제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 지역에 닥터헬기를 절실히 필요한 이유였고 이제 그 헬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쭉 원주에 근무하셨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의 또 지형이나 이런 파악에 남다른 애정과 전문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닥터헬기가 도입됐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지금까지 닥터헬기 출동 건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도 여쭙고 싶고요. 병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된 출동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까지 2,391건 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송한 환자들은 그 중증 외상 환자가 31%로 가장 많고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환자, 우리가 3대 중증 응급질환이라고 합니다. 70% 이상이 해당되고요. 이들 그런 3대 중증 질환들은 이제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에 8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는 그럼 원주에만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있고 주위 한 반경 100km 정도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예, 닥터헬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종사 2명, 또 응급의학 전문의 1명, 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1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헬기가 날기 위해 지상에서는 이제 운항관리사 1명, 또 정비사 1명, 또 유류 보급하시는 분 1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20여 명의 그 관계자들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헬기라고 해서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줄 몰랐는데 그렇군요. 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원주에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닥터헬기는 그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 단양, 또 충주, 음성 등 충북 북부 지역, 또 이천, 여주, 양평 등 경기 동부 지역까지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헬기 요청 시에 환자 발생 시점까지 그 인근까지 대개는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0km 정도의 반경으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최중증 환자의 이송을 많이 맡아서 하신 걸로 들었는데 누구나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그 닥터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는 이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닥터헬기 요청은 그렇지만 119 구급 대원이나 이제 의료인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 환자로 의사의 진료가 이렇게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119에 신고하시거나 지역 병의원에서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판정이 되면 예측이 되면은 기상 상태만 허락하면 닥터헬기가 이제 바로 이용 가능하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닥터헬기 운행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원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초창기에 이제 헬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장도 받았고요. 현재는 좀 많이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민원이 있는데요. 그 헬기 소음은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무료라고 하셨죠. 네네. 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119에 신고하듯이 하는 건지 어떻게 이제 위급 상황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대개 이제 중증 응급 환자들은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119 구급 대원들이 판단해서 닥터헬기 이송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송 요청이 오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취약지에 그 병원이나 의원의 응급실로 가시거나 의원에 가서 중증 응급 질환이다 이렇게 의료진들이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닥터헬기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네, 119 구급대원의 판단이군요.
네, 이렇게 닥터헬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시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수천 명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닥터헬기 관련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끝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증응급 환자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중증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시고요. 또 닥터헬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에도 닥터헬기가 필요한 경우에 이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닥터헬기는 이용은 무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차게 알려주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이강현 교수였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